안녕하세요. 이나은입니다. 우리 학습자들의 미래를 출력하는 3D 프린터, 그 개발을 위한 길잡이로 김성권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3D 프린터의 소재 개발인데요. 사용하는 소재에 따라서 3D 프린터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소재 개발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선 소재를 개발하는 데 앞서 소재 선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3D 프린터의 방식에 따라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소재를 선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분류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플라스틱은 크게 열가소성 플라스틱과 열경화성 플라스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결정 생성 여부에 따라 비결정성 플라스틱과 반결정성 플라스틱으로,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가구 결합의 강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건가요?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여러 번 재가열에 의해 성형이 가능한 수지로 가열 및 냉각에 의해 용융 및 고화가 가역적으로는 되풀이되는 물리적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성형성이 우수하며 가공이 용이합니다. 때문에 압출 성형, 사출 성형 등의 공정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압출 성형이라면 3D 프린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방법이 아닌가요? 3D 프린터는 재료 압출형 소재로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전체 수지 사용량의 약 90%를 차지하지만 열 안정성이 떨어져 고온에서는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온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면 다른 소재를 사용해야겠네요. 앞에 설명한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사술 구조로 연결되었다면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망구조로 연결되어 보다 강한 분자 결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망 구조가 강하게 형성된 고분자를 열경화성 플라스틱이라 말하고, 망 구조가 약하게 형성된 고분자를 엘라스토머라고 부릅니다. 그럼 강사님,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한번 열을 가해 성형을 하고 나면 다시는 재가열에 의해 성형을 할 수 없는 수지로 분자 간 화학 반응에 의해 가교 결합을 형성합니다. 열 안정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고온에서 강성이 필요한 것에 많이 사용되는 반면 재활용이 어려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온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열가소성 플라스틱 대신 사용할 수 있겠어요. 재활용이 어렵다라는 또 단점이 있었네요. 네, 반면 엘라스토머는 상온에서 높은 탄성을 나타내는 물질로 천연 고무를 모사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합성 고무를 말하는데요. 상온에서는 고무와 같은 망 구조이지만 고온에서는 열가소성 수지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 더모일라스토머가 개발되면서 원하는 형태로 성형도 용이해졌습니다. 3D 프린터에 사용하기에 좋은 재료라 할 수 있죠. 그렇군요. 혹시 앞서 말씀하신 것 외에도 3D 프린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있나요? 네, 액체 상체로 존재하다가 특정 파장의 빛에 노출되면 경화되는 특성을 갖는 광경화성 수지가 있습니다. 주로 아크릴계 고분자에 광계시제를 첨가하여 제조하며 ABS, 에폭시 계열 고분자도 사용이 됩니다. 광경화성 플라스틱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나요? 광중합형 3D 프린터의 소재로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공정으로는 수조 광경화 방식, DLP, 재료 분사형 방식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D 프린팅에 사용되는 소재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크게 두 가지로 확인하는데요. 우선 대상 제품의 기능적 특성으로 선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체크리스트 항목에 의해 항목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단계별로 살펴볼까요? 네. 소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3D 프린터로 출력하고자 하는 대상 제품을 선정해야겠죠? 3D 프린터로 만드는 제품들이 다양해져서 소재도 매우 다양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양한 제품 중 선정하였다면 해당 제품의 기능적 특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합니다. 혹 기존에 유사한 제품이 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된 소재가 어떤 종류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죠. 강사님 말씀대로 먼저 만들어진 제품을 확인해 보면 소재 선정을 하는데도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걸 표로 정리해 보면 우선 대상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보고 금속 소재가 필요한지, 다음 출력물의 해상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고강도나 높은 연성을 필요로 하는지, 다음 개인용 프린터를 사용할 것인지 PLA나 ABS 소재를 사용할지 등을 체크해 줍니다. 먼저 금속 소재가 필요할 경우에는 메탈 프린팅 공정이 필요하겠죠? 출력 해상도에서 0.05mm 이하일 경우에는 광경화 수지를 사용해야겠죠? 고강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산업용 FDM 프린터 PC, PA12, PEI를 사용해야겠죠? 높은 연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플렉시블 재료, TPU 등이 필요하겠죠? 소재 선정에 의한 항목 결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3D 프린터에 사용 가능한 소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열 가소성 플라스틱은 열 변형 온도의 범위에 따라 범용 플라스틱, 기능성 플라스틱, 고기능성 플라스틱으로 구분이 되며 반결정성, 비결정성 구분에 따라 피라미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용 플라스틱 소재는 어떤 건가요? 3D 프린터용 플라스틱 소재로는 옥수수 전분 기반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인체에 무해한 PLA와 PLA에 비해 강도, 열에 대한 내구성,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ABS, 그리고 인장 강도, 내마모성, 내열성이 우수한 PA, 산업용 프린터에서 사용 가능한 PC 등이 있습니다. PC의 장점은 강도와 내열성, ABS의 장점인 유연성을 추구하는 PC-ABS와 PEI, 물에 용해되는 재료로 수용성 지지대 제작 시 활용되는 PVA 등이 있습니다. 와,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그중 주로 사용되는 소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제조 판매되는 3D 프린터용 필라멘트는 주로 PLA와 ABS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필라멘트가 판매되고 있죠. 반면 재료 압출형 방식의 3D 프린터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획득하고 있는 미국의 스트라타시스사에서는 다양한 소재의 필라멘트를 출시하고 있으며 기능성 플라스틱 및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사님, 이번에는 조사 경로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재 선정을 위한 조사 항목을 결정하였으면 조사 경로를 결정하는 방법을 진행하게 됩니다. 3D 프린터의 소재를 선정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제품 선택을 하면 소재를 선정하는 건 쉬운 일인 줄 알았는데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요. 워낙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다양하다 보니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소재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니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사님, 국내에서 판매되는 필라멘트 물성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3D 프린터용 필라멘트 판매처를 검색하면 되나요? 네, 검색창에 3D 프린터용 필라멘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 결과 중 관심 있는 필라멘트를 판매하고 있는 국내 사이트가 있으신가요? 전 왠지 이 사이트가 되게 끌리는데요. 그렇다면 그 사이트로 이동해 보세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확인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 그 중에 관심 있는 필라멘트를 검색해 보세요. 그럼 그 필라멘트의 물성, 즉 소재 종류라든지 인장 강도, 출력 온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럼 이 필라멘트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품 출력 스펙이나 주 사용 용도, 보관법 등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을 텐데요. 그중 관심 있는 항목에 대한 비교표를 작성하시면 소재를 선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판매 사이트사를 먼저 기록을 하고 제조사 사이트도 기록이 되면 소재의 종류를 나열해야 되겠죠? 이때 소재 종류에 대한 규격과 가격도 동시에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재 선정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선정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앞서 머티리얼 실렉션 차트를 활용한 소재 선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머티리얼 셀렉션 차트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3D 프린터의 최적의 소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재의 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재료의 모든 특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기에는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모될 뿐 아니라 다양한 재료의 물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학 문제에서의 재료 선정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머티리얼 실렉션 차트를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최적의 재료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머티리얼 셀렉션 차트를 활용해서 소재를 선정하면 좀 더 수월해지겠어요. 그렇죠. 소재를 선정하고서는 이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죠. 소재 선정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개발 계획서에 제시된 3D 프린터 방식의 성능 요구사항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소재를 검색하여 검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을 조사하도록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소재 물성을 조사하고 조사된 물성을 기초로 하여 요구 성능을 반영한 소재를 선정합니다. 이때 말씀해 주신 머티리얼 셀렉션 차트를 활용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재 선정에 따른 프린터 개발 방향을 적용하면 됩니다.